안녕하세요. 진리입니다. 오늘은 신규 간호사를 위한 의학용어 쉽게 외우기 편을 준비했어요.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아니지만 현재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의학용어만큼은 자신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렛츠 고고고! 하이퍼텐션은 고혈압이고 하이포텐션은 저혈압입니다. 제가 만약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제 영상이 지루해서 끄시겠죠? 제목에도 언급했듯이 저는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영어를 읽어드리는 거는 읽어주는 사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쉽게 한번 배워봅시다. 일단 의학용어는 읽기도 힘들어요. 너무너무 발음도 어렵고 스펠링도 어렵고 쓰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을 좀 알고 있으면 외우기가 훨씬 편해지거든요. 먼저 하이퍼텐션을 말씀드려 볼게요. 하이퍼텐션이 고혈압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하이퍼가 들어가면 모두 다 이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하이퍼가 붙으면 전부 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퍼글리세미아나 하이퍼칼레미아, 하이퍼나트레미아 이런 게 전부 다 고혈당, 고칼륨 혈증, 고나트륨 혈증 이렇게 높아지는 겁니다. 반대로 하이포가 나오면 전부 다 저예요. 전부 다 낮은 거. 그래서 앞 글자만 바꾸면 똑같습니다. 하이포텐션은 저혈압이고 하이포글리세미아, 하이포칼레미아, 하이포나트레미아 이런 거는 전부 다 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이퍼와 하이포만 알고 있어도 이제 여러 가지 영어 단어들을 금세 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ITIS 이게 단어 뒤에 오면 염증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가스트라이티스, 헤파타이티스 이런 식으로 염증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아펜다이티스 이게 맹장인데 맹장염 우리가 충수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ITIS가 뒤에 붙습니다. 솔직히 병원에서는 아빼 왔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해요. 뭐 어떤 환자예요 누가 물으면 아빼예요. 그냥 아빼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이퍼텐션은 고혈압, 하이포텐션은 저혈압, 가스트라이티스는 위염, 헤파타이티스는 간염, 톤실라이티스는 인후염, 아펜다이티스는 맹장염, 충수염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ITIS가 붙으면 염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염증은 영어로 뭘까요? 바로 infection이라고 합니다. infection, 염증, infection, 염증. 야, 또 조냐? 너 병원 가서 제대로 하겠어? 똑바로 해라, 똑바로. 이제 잠 좀 깨셨죠? 지금부터는 병원에서 간호사가 무조건 알아야 할 약어들을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병원에서 약 처방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약 하루에 몇 번 들어가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무도 3번이요, 4번이요 이렇게 알려주지 않는답니다. 병원에서는 무조건 약어를 쓰기 때문에 이 약어를 꼭 숙지하셔야 되는데 먼저 BID 이거는 하루에 2번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건 안 외워지셔도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BID는 하루에 2번 들어가는 약이에요. 이제 하루에 3번 들어가는 약은 약어로 TID라고 해요. TID. 저는 숫자 3이 3니까 그 T를 따서 하루에 3번 들어간다고 외웠어요. 하루 4번이 들어가는 약은 QID라고 합니다.
QID는 하루에 4번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하루 한 번은 QD라고 합니다. QD, 하루 한 번 들어가는 약입니다. 취침 시에만 들어가는 약은 약어로 HS라고 표기해요. 취침 시는 HS. 이 약을 식전에 줘라 라고 표현을 할 때는 약어로 AC를 씁니다. AC. 그럼 식후에 주세요 할 때는 PC라고 씁니다. 우리가 식후에 PC방을 갔다. PC. PC 식후. TID는 B의 배가 볼록 2개 나와서 하루 2번. TID는 숫자 3이 3니까 하루 3번. QID는 QD와 한 끗 차이로 하루 4번. HS는 취침 전. AC는 식전부터 약이 나와서 AC. 식후에는 PC방이지 PC는 식후. 집중 또 집중. 필요시에 약을 주자 할 때는 PRN을 씁니다. 영어로 PRN, 필요시에 사용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PRN, 필요시. 병원에서 하루에 3번 약이 들어간다고 하면 3T 디바이드 3 이렇게 적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샵은 병원에서는 디바이드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이 샵이 디바이드인 거를 기억하시고 여기 3T의 T는 타블렛의 약어예요. 정제인데 그 약어를 따서 3T 디바이드 3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어떤 의학 용어를 가장 많이 쓸까 생각해 봤는데 NPO라는 말을 정말 많이 씁니다. NPO는 금식이라는 뜻이에요. 물도 마시면 안 되는 환자들, 다음날 뭐 수술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NPO를 무조건 시키거든요. 그래서 NPO는 금식이다. NPO, 금식. NPO를 잘 하고 다음날 수술까지 무사히 마친 환자가 이제 병실로 왔어요. 근데 환자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서 저 환자 ABR 시켜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서 ABR은 절대 침상 안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침상에만 무조건 있어야 되는 환자예요. 완벽하게 베드에서 레스트를 취해라. 절대 침상 안정 ABR. ABR까지 잘한 환자가 다음날 안티가 바뀝니다. 여기서 안티는 안티바이오틱의 그 약어로 줄임말로 안티라고 하는데 항생제를 뜻합니다. 안티는 항생제. 항생제까지 잘 바꾼 환자가 상태가 조금 더 안 좋아져서 의사가 아이오 체크 좀 해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오는 인풋과 아웃풋의 약어로 섭취량과 배설량을 체크하는 겁니다. 아이오, 섭취량과 배설량. 이제 아이오까지 잘 체크를 한 환자가 상태가 괜찮아져서 내일 퇴원을 하기로 했어요. 퇴원은 영어로 디스차지라고 하고 저희는 이제 편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D/C 이렇게 적습니다. 퇴원은 디스차지. 내일 수술 환자 NPO 시켜주세요. 상태 좋지 않으니까 ABR 시켜주시고 다음 날은 안티 바꿀게요. 잘 봐야 하는 환자니까 아이오 꼭 잘 체크해 주시고 저 이제 괜찮아졌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디스차지 합시다.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 않으셨죠? 이제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입원 환자가 오면 늘 어드미션 환자가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여기서 어드미션이 2번입니다. 어드미션은 2번. 입원한 환자가 어떤 환자냐고 물어보니까 TA 환자래요. TA는 트래픽 액시던트의 약어로 교통사고를 뜻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환자가 왔다는 말을 TA 환자가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환자가 안타깝게도 골절을 당했어요. 골절은 영어로 fracture라고 합니다. fracture, 골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학용어는 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꼭 숙지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